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원장인 노모 씨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일 오전 7시 53분쯤 원주시 무실동 노 씨의 집에서 노 원장이 목을 매서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서 경찰 등에 신고를 했고요. 119 구급대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노 씨 자택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각도로 숨진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노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날 경찰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여부와 자가혈 시술 키트 그리고 주사기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 씨는 주사기 재사용 등 혐의 내용 일체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방역 당국에 따르면 노 씨의 병원에서 자가혈 주사 시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217명이 C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 소환 조사가 돼서 조사를 받고 노 씨는 집에 돌아갔는데요. 경찰은 당시 노 씨에게 다른 마음을 먹지 말라라고 당부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한양정형외과의원 내원객을 대상으로 해서 C형 간염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감염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C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체의 면역 반응으로 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이 밖에도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소독되지 않은 침의 사용, 피어싱, 문신을 새기는 과정 등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C형 간염에 걸리면 쉽게 표해질 수 있고 입맛이 떨어지고 구역 구토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근육통, 미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변이 색깔이 진해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치명적인 경우에는 아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네요. 박보검은 최근 KBS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출연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은 동명의 인기 웹 소설을 드라마화한 작품인데요. 19세기 조선의 부활을 꿈꾸던 천재 군주 효명세자와 방랑시인 김삿갓 그리고 엉겹결의 환경이 돼서 그들의 벗으로 또 연인으로 그리고 역적의 딸로 운명을 함께한 여인 홍라운 등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조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룬 궁중 로맨스물이라고 합니다. 박보검은 극 중에서 효명세자 역을 맡아서 사극으로 이제 다시 팬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과거 영화 명량 등을 통해서 사극 연기를 선보인 바 있는 박보검은 이번 작품에서는 사극 연기와 함께 로맨스 연기까지 함께 선보이면서 여심을 더욱더 자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에서 최택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박보검인 만큼 이후에 선보일 연기에 벌써부터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을 제작하는 KBS 미디어 측은 총명함과 미모를 갖춘 왕세자 역할의 박보검을 캐스팅했다라면서 원작 소설의 드라마화가 전해졌을 때 웹상에는 이미 주인공 1순위로 박보검이 회자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년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배우로 성장해온 박보검이 온갖 딜레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군주로 성장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맨스 사극의 꽃 군주 계보를 넘어선 캐릭터 탄생을 기대한다라는 아주 극찬까지 남기기도 했는데요. 구름이 그린 달빛은 19세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지 해결을 하는 여자 문제 고민 상담 전문가 삼노미의 이야기도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삼노미는 사실 남장 여인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만난 화초 서생으로 인해서 금녀 구역에까지 가게 되고 환관들의 그런 고민 상담을 들어주면서 아주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펼쳐내기도 하는 역할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로맨스 소설을 쓰면서 이 작가는 산후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바로 윤희수 작가인데 한 인터뷰에서 전자책과 종이책 판매 등을 통해 한 달에 남들이 연봉만큼 벌고 있다라고 수입을 과거에 공개한 바도 있었는데요. 대략적인 줄거리만으로도 참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와 박보검의 만남 어떻게 그려지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피투게더 3에 출연한 손예은이 수줍은 듯 또 뻔뻔한 매력으로 예능 포텐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지난 3일 방송된 KBS의 해피투게더 3에서는 이 독거남녀 특집으로 성시경, 손예은, 또 이국주, 치타가 출연을 해서 아주 은밀하고 유쾌한 그런 사생활 토크를 펼쳤는데요. 이 가운데 8년 만에 예능에 출연하는 손예은은 8년 전 스타 골든벨에 출연했을 당시에 주얼리의 One More Time을 추고 네티즌들에게 아주 호된 악플에 시달렸던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예능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손예은은 과거 실제로 주얼리의 멤버가 될 뻔했던 사연을 털어놔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손예은은 주얼리의 기획사 대표님께서 가수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다라면서 4인조 자리에 한 명이 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집에서 10일 정도 안 나온 적도 있었다라면서 자취 생활 11년 차 독거녀다운 혼자 놀기 스킬을 공개를 해서 또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이중인격 피아노 연주도 선보였습니다. 소녀는 기분이 좋을 때는 토토로의 주제곡을 연주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베토벤의 운명을 연주한다면서 영혼을 담은 피아노 연주로 또 현장에서 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날 소녀는 속사포 랩으로 또 유명한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랩을 선보이는 등 아주 여리여리하고 수줍은 외모를 뒤엎는 아주 엉뚱한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었습니다. 알려지기 전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어느 작품에 나왔냐라는 MC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에 각시탈에 나왔다라고 답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진세현 씨 동생으로 나왔다. 이 진세현 씨와는 10살 차이로 내가 언니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진세현은 20살, 소녀는 33이었다고 밝혀서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진행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테러 방지법을 두고 팽팽한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이날 유 작가는 테러 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국회의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테러 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라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천재지변, 세 번째가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의 합의한 경우로 이 둘은 아니다라고 직권상정의 요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바로 두 번째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건데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냐라고 반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썰전도 방송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날선 비판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변호사는 사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라면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누군가가 소송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복잡한 절차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 작가는 국가 비상사태면 국가 안위와 관련된 법에 따른 지침 또 매뉴얼도 있다라며 공무원 비상근무, 군은 대폭군 발령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장 빼고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데가 없다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전 변호사가 헌법 37조 2항에 보면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유 작가는 그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헌법이 침해할 수 없도록 면시하고 있다라고 답해서 아주 팽팽한 그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의견은 좀처럼 좀 좁혀지지 않았었는데요. 다만 테러방지법 통과에 앞서서 이를 막기 위해 야당이 벌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전 변호사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국회를 지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전 변호사 역시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국회의원들 참 부지런한데 그동안 너무 논 것이 아니냐 또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전 변호사와 함께 유 작가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는데요. 유 작가 역시 독일 등 유럽 의회 사례를 들면서 되도록 많은 시간을 국회에서 법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나가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송중기와 진구가 군 로맨스로 여심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꽃피운 로맨스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진한 여운을 남기면서 시청자들의 로망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밤 10시에 방송된 KBS ETV의 태양의 후예 4회에서는 명령 불복종으로 3개월 감봉과 또 진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유시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서대영은 윤 중장의 명령으로 본국으로 복귀하던 중에 윤명주와 우르프에서 제외하는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태양의 후예는 군 로맨스로 아주 여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남자의 아주 든든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로망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또 극중에 유시진과 강모연의 이념 대립을 통해서 자기 일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남자의 또 매력까지 한껏 끌어내기까지 했는데요. 강모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군인의 자세를 되새기는 유시진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유시진으로 분한 송중기는 밀당 없는 아주 직진 고백으로 매련을 발산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순간에 진심을 털어놓으면서 강모연을 아주 쥐락펴락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병 나온 군인은 술을 마실 수 없다던 유시진은 먹을 방법이 있다라면서 와인을 마신 강모연에게 기습 키스를 하기도 했죠. 참 많은 시청자들께서 손꼽아 기다린 두 사람의 첫 키스가 또 이렇게 태양의 후예 명장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대 이상의 또 설레임을 선사하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도 잠을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일 테러 방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러시아 메신저인 텔레그램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의 조짐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192시간 동안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국회는 테러 방지법 제정안을 포함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면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이날 마무리했습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테러 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토론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은 주로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국정원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필리버스터 이후에 테러 방지법 악용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들도 점점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텔레그램이 등장한 이유도 카카오톡 등 이 국산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국정원의 사생활을 검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각광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4년 검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사이버상 검열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카오톡도 검열 대상에 오른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또 카카오톡 대안 프로그램으로 당시에 이 텔레그램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당시 국내 메신저 이용자들이 검열을 피해서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산 서비스를 대고 갈아탄 영상은 사이버 망명이라고 당시에 이름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최대 SNS 부콘닥테를 설립한 파벨 두로프가 만든 메신저로 암호화된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삭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메시지를 몰래 엿보거나 각국 정부가 검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이버 망명지로 아주 급부상했었는데요. 텔레그램과 같은 폐쇄형 SNS는 하지만 이 테러리스트들의 연락책이 된다는 이유로 한때는 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현재 월간 활동 이용자의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매일 35만 명이 텔레그램에 신규 가입하면서 150억 개의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덧붙였는데요. 2013년 러시아 국적의 파벨 두로프가 개발한 이 텔레그램은 단시간 내에 유명 SNS인 왓츠앱이나 또 트위터를 발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또 카카오톡 위기설이 나오지 않을까 또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언제쯤이면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사생활을 남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그런 안심한 시대가 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